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농촌 주민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름과 전기, 화목보일러 등 안 오른 게 없다는데요. 홀로 사는 농촌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추위를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엄동설한 온기를 잃었던 한 농가에 난방류가 도착했습니다. 청주의 한 지역 농협이 홀몸 노인 등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보일러 기름을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농가를 돕기에는 지원량이 턱없이 부족해 이웃들의 추천을 받아 우선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난방비 상승으로 인하여 모든 농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협 임원회에서 출무수당을 일부 적립해가지고 농촌 어르신들이 한파 속 치솟는 난방비를 피해 택한 곳은 마을 경로당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심야 전기와 태양열을 활용하다 보니 찾는 이나 머무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한두 명이 고작인 집에 값비싼 난방을 하기가 겁이 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집에서 혼자 있다 보면 날도 추운데 기름값 아까워서 함부로 못 들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따뜻한데 여러 사람하고 대화하고. 지난달 전기와 가스 등 연료 물가는 1년 새 31.7% 오르며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농업용 기름이나 난방용 등유값은 37.7%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 요금도 지난해보다 29.5%나 오르며 4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자 농민들은 전기 난방도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에 농촌의 저렴한 난방이었던 화목보일러용 목재 펠릿 가격도 1년 전보다 30% 이상 오르면서 농민들의 겨울나기는 더욱 힘겨워졌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청북도에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오늘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어제 수도권과 세종시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한 데 이어 오늘은 충남북과 대전, 강원 영서 지역까지 비상저감 조치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시간이 조정됩니다. 롯데 바이오로직스의 오송 유치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당장 착공할 땅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다음번 기회라도 잡기 위해선 무엇보다 오송 3산업단지를 조속히 추진해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북도가 유치에 공을 들였던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결국 인천 송도로 가게 됐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명의로 신동빈 롯데 회장과 이원직 롯데 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서한문을 보내는 등 유치전에 나섰지만 결국 고배를 마신 겁니다.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송도행을 택한 결정적 이유는 충북 오송에 당장 착공할 수 있는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공장을 짓기 위해 네모 반듯한 부지 약 20만 제곱미터 규모를 필요로 했지만 청주엔 그런 땅이 없고 오송 3산단은 전체 670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 중 93%가 절대 농지로 농림부의 승인이 없다면 산단 전용이 불투명한 상황인 겁니다. 김영환 지사가 지난달 개인 SNS에서 오송 등 충북에서는 공단 부지와 인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투자 유치를 더는 할 수 없는 처지라며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대통령을 향해 하소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오송 3산단 착공만 가시화되면 대기업의 다음 투자 유치는 성사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롯데 바이오로직스의 차기 공장 증설과 함께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유수의 바이오 대기업 유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롯데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수 이제 그 대기업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기업뿐만 관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충청북도는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등 기반 시설과 연계해 농업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로드맵을 농림부에 제시하는 등 절대농지 해제를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시가 옛 본관동 철거와 청주병원 강제 집행 등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옛 본관동 철거를 위한 문화재청과의 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다음 달 철거가 가능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시와 문화재청은 옛 본관동 철거와 보존 방안 등을 놓고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옛 본관동에 대해 기록과 흔적을 남기는 것 또한 보존 방식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문화재청의 우호적인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본관동을 철거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문화재청이 직권 등록이나 임시 지정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협의는 필수적입니다. 극적 타협이 없는 한 청주시가 공언한 다음 달 철거를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만 청주시는 이와 별도로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 집행은 으름장이 아닌 실제 행동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마지막 계고가 끝나면 먼저 상반기 안에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같은 비의료시설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그동안에도 수없이 협의를 해왔었고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제 강제 집행하고 법적 대응하는 수밖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의 청주시 신청사 건립 비용 3,195억 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오는 4월 발표됩니다. 청주시는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설계를 공식화하고 하반기에 공모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인 의료비 후불제가 시행 2달째를 맞았는데요. 신청자 수가 예상보다 저조합니다. 신청자가 너무 많을까 봐 걱정했던 충청북도는 되레 시군을 돌며 이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청주현 치과의원입니다. 의료비 후불제의 첫 수혜자인 69살 조모 씨는 지난달 9일부터 이 병원에서 임플란트 3개를 심는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급의 일종이야. 이 비용이 이분은 한 380 정도 나오시는데 300만 원 대출 받으신 거죠. 시행 2달째를 맞은 현재까지 의료비 후불제 신청자는 26명. 이번 달부터는 신청 대상을 65세 이상 모든 도민과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아직 신청자는 많지 않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긴급복지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노인의료 나눔재단 등으로부터 인공관절이나 안질환 수술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65세 이상 일반인도 임플란트 2개까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니 3년 내 원금을 갚는 의료비 후불제는 상대적으로 후순위 선택지로 밀리고 있습니다. 또 여신법에 따라 농협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다 보니 정작 사정이 더 어려울 수 있는 신용불량자는 신청 대상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그 수혜 혜택을 넓히기 위해서 질환을 안과 질환까지 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또 현재는 종합병원만 돼 있는데 100병상 이상 병원급으로 하고 또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치과병원도 확대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300만 원씩 올해 830명의 의료비 후불제 신청을 예측했던 충청북도는 이번 달부터 확대된 65세 이상 도민들의 이용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고금리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출금 보증료를 절반으로 인하할 방침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우선 평균 1%인 보증료율을 0.5%로 낮춰 1억 원을 대출한 소상공인의 경우 연 100만 원의 보증료가 50만 원으로 감면됩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신용보증 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1년 단위로 연장해줄 방침이며 충청북도 이자 보전 정책자금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융자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청주시와 청주복지재단 그리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택관리사협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300명을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위촉해 복지 안정망을 확대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청주복지재단에 요청하게 됩니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 자원에 자신만의 창의력을 더해 취업과 창업, 창직 등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요. 청주시가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2,000명 육성을 위한 야심찬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기용 기자입니다. 충주 남한강의 명소 목계나루. 과거 전국 각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던 이곳의 풍경과 이야기는 재즈 음악의 영감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나루터. 충주의 다양한 명소와 마을,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며 어엿한 문화예술 기획사를 창업했습니다. 주변 분들이 들려주시는 지역의 생생한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것들이 저희에게 뮤지션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충주 사과가 머핀으로 재탄생합니다. 충북 각 지역의 다양한 특산물과 제철 음식을 주 재료로 요리 수업을 하는 공방도 로컬 크리에이터의 창업 공간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뭐 충북을 알리고자 하는 이런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고, 그리고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이런 건 몰랐다 하시면서 또 굉장히 재밌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문화에 창의력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청주시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로컬 크리에이터 2,000명 육성에 나섰습니다. 창업과 창직의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청년들의 꿈을 키우는 동반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로컬 크리에이터가 우리 지역에서 더욱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청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청주시에서 많은 지원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이 지역 문화를 살찌우고 청년 유출을 막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전국 교수노조와 대학노조 등 7개 노조와 단체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비수도권의 30개 안팎의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부의 역할 축소와 수도권 중심의 대학 구조조정 포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도권 대학은 더욱더 비대해지고 다수의 지방대학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국회의원은 농업인의 겸업을 보장하는 내용의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농민이 생계 유지 등의 사유로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 소득이 있더라도 농업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농민들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등록되면 농업인 지위를 잃게 됩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5일 청주 나선거구에서 청주시 의원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2월 말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의회 의원 보궐선거는 4월 첫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는 가운데 청주 나선거구의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한병수 의원의 사망에 따른 것입니다. 보궐선거 확정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도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단양군이 청년 창업가에게 최대 1,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양군은 온라인 창업형 2명 등 총 7명을 선발해 점포 리모델링 비용과 임차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19세에서 49세 예비 창업자라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이내에 단양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해야 합니다. 충북도청 옛 민원실과 산업장려관을 거쳐 2009년부터는 문서고로 사용되고 있는 도청 정문과 서문 사이 모서리 공간에 북카페가 들어섭니다. 충청북도는 김영환 지사의 지시에 따라 현재 문서 보관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옛 민원실을 북카페 등으로 리모델링해 도민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